자, 이번에는 필수예제 1번. 필수예제 1번 한번 볼게요. 자, 왼쪽 문제 보니까 중심의 좌표가 3,-2고 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네. 그러면 원을 딱 그려보고 여러분들이 중심을 3,-2라고 세팅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 원의 지의 정보, 반지름만 알면 되는데 그 반지름을 구하기 위해서 문제에서 원점을 지난다 이렇게 해줬으니까 이걸 그냥 0,0이라 하지 뭐. 그쵸? 정확한 그림은 얘가 아니겠죠. 얘가 3,-2니까 0,0이 한 이쯤에 있겠지. 그치? 근데 지금 얘는 반지름을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대충 그리고 문제를 풀어도 상관없네요. 그러면 루트 점과 점 사이 거리 쓰라고 했으니까 9 더하기 4 요렇게 루트 13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원의 방정식을 진짜로 쓰라고 했으니까 중심 3, 마이너스 2를 이런 식으로 약간 반대부로 써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고요. 반지름은 여기다가 쓰는 게 아니라 반지름의 제곱자리가 여기 들어가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원의 방정식을 써주시면 되겠죠. 뿅! 오른쪽 문제 보니까 원을 이번엔 일반형으로 쫙 풀어줬어요. 자, 중심의 좌표를 문제에서 b,-1이라고 했고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했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얘를 뭐 할 수 있어? 이렇게 완전 제곱식의 형태 예쁘게 형태로 만들어서 표준형으로 만드세요. 이런 것도 괜찮은 풀인데 이제 여러분들 앞에 개념 시간에서 얘를 보자마자 빛의 속도로 빠르게 중심을 구하는 걸 배웠잖아. 그거 연습하자니까. 얘를 반으로 쪼개면서 부호를 바꾸니까 2 이렇게. 얘를 반으로 쪼개면서 부호를 바꾸니까 A. 이런 식으로 바로 중심 찾습니다. 반지름은요. 그냥은 구할 수 없고 제곱으로만 구할 수 있는데 요거 제곱하면 4예요. 요거 제곱하면 A제곱이죠. 그리고 나서 눈에 보이는 상수항. 좀 조심해야 되는데 얘를 그냥 빼줍니다. 이렇게. 따라서 3 플러스 A제곱. 이렇게 깔끔하게 반지름의 제곱도 구했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준 대로 그냥 그대로 가면 얘가 B고요. 얘가 마이너스 1.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 자리에 집어넣으면 4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반지름의 제곱이 4니까 반지름이 될 수 있는 건 2겠죠? 자, 반지름을 마이너스 2라고 말하는 미친 사람은 없겠죠. 그쵸? 그래서 바로 R은 2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A는 그냥 마이너스 1이고요. B는 2고요. 그 다음 반지름은 얼마다? 그렇지, 2다. 이렇게 모든 값들을 다 구해서 더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얼마? 3.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쵸? 간단하게 이제 표준형과 일반형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중요한 정보, 중심과 반지름을 구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런 얘기네요. 자, 유제도 밑에 여러분들 열심히 연습을 하셔야 그래야 익숙해집니다. 선생님처럼 계산을 잘하려면 기본적인 문제들도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필수예제 2번으로 넘어가자. 자, 필수예제 2번으로 넘어가니까 이번에 두 점을 이은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자, 이런 공식이 있어. 두 지름의 양 끝을 주면 바로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사실 그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 생략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림을 그리세요. 두 점 AB를 이은 선분 AB를 지름으로 한다. 얘네들을 지름으로 한다. 근데 문제에서 얘를 줬단 말이지. 5,3. 얘도 좋네요. 1, 물론 그림상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은 빠르게 중심과 반지름을 구하기만 하면 되니까 대충 그림을 그리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때 중심을 구하는 방법은 정말 말 그대로 이게 지름이니까 정확히 중점이 바로 중심이 되겠죠? 중점을 구하는 방법은 둘이 더해서 반으로 쪼갠다. 3. 둘이 더해서 반으로 쪼갠다. 1. 이렇게 여러분들이 중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반지름을 구하라고 했는데 반지름은 그냥 아무 점이나 두 점 잡아서 길이 구하면 끝나겠죠. 이쪽 해도 되는데 이쪽 해도 되잖아. 그쵸? 그럼 요거 가지고 이제 중심과 점 사이 거리 반지름 구하면 되는데 점과 점 사이 거리 쓰니까 4. 차이가 2니까 제곱하면 4. 차이가 2니까 제곱하면 4. 그래서 얘가 루트 8이 돼요. 제발 얘를 2루트 2라고 쓰지 마시고 잠깐 내비둬봐. 반지름 구했다 이거야. 근데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써야 되기 때문에 중심과 반지름을 가지고 원의 방정식을 표현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표준형이니까 바로 x-3의 전체 제곱 y-1의 전체 제곱이라고 예쁘게 입력해 주시고 뒤에다가 반지름을 그냥 쓰지 말고 제곱을 써주시면 루트 8을 벗길 이유가 없었죠. 그쵸? 어차피 이 자리에는 반지름의 제곱이 들어갈 테니까 아주 깔끔하게 원의 방정식을 구해줍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볼까요? 세점 3,4,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0을 지나는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구하세요. 자, 점을 3개를 줍니다. 자, 그러니까 점 3개를 주면요. 뚜시
또 C. 삼각형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이 삼각형에 외접하는 원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결국은 점 3개를 주면 삼각형이 결정되면서 원이 하나가 결정이 된다. 그런 개념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표준형으로 써보면 중심이 A고 중심이 B, 반지름이 이거. 자, 이렇게 표준형을 쓰면 여러분들 모르는 게 몇 개야? A, B, R 3개잖아. 그럼 이 3개를 구하고 싶으면 점 3개를 주면 돼요. 그쵸? 자, 그런데 이렇게 만든 표준형에다가 여러분들이 저 3점을 넣으면 2차식이 3개가 나와요. 그쵸? 그걸 연립한다고 생각을 해봐. 굉장히 심장이 벌써부터 뛰네요. 흥분해서. 젠장. 안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표준형이 여러분 눈에 보기는 편할 수 있지만 지금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적합하지 못한 방법이야. 그래서 뭘 이용하냐면 일반형을 좀 이용해 줍니다. 이 원은 표준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형이 있는데 그 일반형을 세팅해 주는 거야. 선생님 너무 길어요. 아니야. 자,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전히 모르는 게 뭐야? ABC 3개가 있죠? 그럼 요 놈에서 빠르게 대문자 ABC를 구하기 위해 점 3개를 집어넣을 건데 비록 계산이 되게 긴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집어넣으면 대문자 ABC에 관한 1차식이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2차식이고 얘는 1차식이 돼서 연립은 훨씬 간단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점 3개를 줄 때는 일반형을 통해서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이고 빠릅니다. 자,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자. 3,4를 집어넣어. x에 3, y에 4. 약간 암산하겠습니다. 9 더하기 16이니까 25. 이 자리는 그냥 3a, 4b, c. 그놈 운영이다. 선생님도 지금 집중해서 계산을 하고 있는 거야, 얘들아. 그 다음에 이 자리에는 이제 2,-1 집어넣어야 되니까 살짝 암산하면 4 더하기 1이라서 5고요. 그다음 그대로 2a 써주시면 되고 마이너스 b 써주시면 되고 c는 뭐 그대로 계속 그대로 이렇게. 자,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3,0 좀 고맙네. 0이 있으니까 9 더하기 0이니까 일단 9 맞죠? 그 다음 여기가 마이너스 3a인데 b가 이제 없어요. y에 0 넣으니까. 그 다음 좀 비워놓고 이렇게 c 이렇게 예쁘게 식을 3개 정리해서 씁니다.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아무렇게나 계산하면 되는데 그냥 CCC가 다 똑같으니까 그냥 빼버리자. 빨간색에서 노란색 빼니까 20이 되고요. 여기서 얘 빼니까 A가 되고요. 여기서 얘 빼니까 5B가 되고요. C는 없어지면서 0 이렇게씩 하나 만들어. 그다음 또 이거 하지 뭐. 또 이거 빼지 뭐. 자, 그대로 빼면 여기서 얘 빼면 마이너스 4고요. 그 다음 여기서 얘 빼면 플러스 5A. 여기서 얘 빼면 마이너스 B네요. C끼리 없어지니까 사라지면서 이렇게 이제 깔끔하게 A와 B에 관한 1차 연립방정식이 되겠네요. 됐죠? 그럼 표준형 너 꺼져. 넌 필요가 없는 놈이었잖아. 안녕. 자, 이제 두 놈을 진짜 마지막 최종 연립하면 되는데 밑에다가 5배 할게요. 마이너스 20 25A 마이너스 5B 0 이렇게 맨 윗식과 맨 아래식을 둘이 더해주면 B가 없어지겠죠? 그대로 더해주시면 0 그대로 더해주시면 26A 없어지면서 0이 돼서 고맙게도 대문자 A가 0이 돼버려요. 대문자 A가 0이 됐으니까 B는 그대로 마이너스 4 빨리빨리 암산이 되죠? 해도 됩니다. 이 정도는. 그 다음에 C를 아무 데서나 구하면 되는데 여기서 할게요. 그럼 A는 0 없어졌고 C 자리에 마이너스 4 미쳤죠? 지금 C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다 마이너스 4를 넣으면 안 되고 A 자리가 없어지면서 C는 그냥 얼마야? 마이너스 9다. 그래서 C는 마이너스 9다. 이렇게 대문자 ABC를 비교적 좀 쉽게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원의 방정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일반형으로 세팅한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자리 써주시고요. a는 0, b는 마사, 얘는 마구니까 뒤에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9를 깔끔하게 써주시면 원의 방정식을 만든 거야. 근데 이때 문제에서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또 구하라고 했으니까 원의 중심을 빠르게 구하는 방법은 x 좌표 없죠? 0이고요. 그 다음에 y 쪽은 얘를 반으로 쪼개면서 부호로 바꾸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반지름은 그냥 구할 수 없고 제곱으로 구할 수 있는데 제곱해서 쓰면 0, 제곱해서 쓰면 4 거기서 상수항을 그냥 빼줍니다. 그러니까 9 이렇게 되겠죠. 됐죠? 그래서 아주 깔끔하게 답을 얻어낼 수가 있는데 깔끔하진 않네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답을 내면
중심의 좌표가 이제 0,2였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10 얼마야? 얘가 13이었으니까 루트 13이다. 이렇게 답을 써주면 되고 2 플러스 루트 13이다. 이렇게 답을 내겠죠. 지금 선생님 답이 좀 더러워서 그런데 혹시 이게 답이 아닐 수 있어. 그럼 중간에 계산해서 뭔가 실수가 난 건데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암산하지 마세요. 좋아요. 그럼 밑에 있는 유제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충분히 연습이 될 것 같아요. 됐죠? 뿅. 자, 필수예제 3번. 3번의 왼쪽 문제 한번 보자. 자, 원을 줬는데 중심이 2, 4분면 위에 있으면서 Y축에 접한다. 자, 그러면 그림을 좀 그려보자. X축이랑 Y축을 놓을 거야. 왜냐하면은 Y축에 접한다는 언급이 있기 때문에 Y축을 그려야 되는데 X축은 왜 그렸냐면 문제에서 2, 4분면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2, 4분면 위에 중심이 있고 Y축에 접하는 원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려줄 수 있습니다. X축에 접한다는 보장은 없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주면 돼요. 자, 그러면 요 놈을 세팅할 때 당연히 중심과 반지름이 필요하겠네요. 그쵸? 그럼 요 놈의 중심을 어떻게 구하나요, 선생님? 여기서 구하지, 여기서. 여기서 구하죠. 그쵸? 보자마자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k. 완전 제곱식 필요 없고 바로바로 중심의 좌표를 보면서 세팅할 수 있습니다. 됐죠? 이 방법 되게 좋은 방법이야. 그런데 반지름의 제곱은 요놈 제곱, 요놈 제곱 딱 써놓고 눈에 보이는 상수항 9를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됐죠? 그럼 여기까지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Y축에 접한다고 했기 때문에 R 자체가 얼마라는 걸 2라는 걸 처음부터 알고 시작했었어야죠. 그쵸? 왜냐하면은 요 길이가 반지름이 될 텐데 요 놈의 X좌표가 마이너스 2니까 이 길이는 2다. 이렇게. 그래서 R 자체가 뭘로 바뀌면서 2로 바뀌면서 4는 이렇게 되겠지. 그럼 둘이 뿅! 뿅! 없어지면서 얘가 얼마가 돼줘야 돼? 그래. 0이 돼줘야 됩니다. 그럼 9를 넘기면서 요렇게. 그러면 둘이 곱해서 36. K제곱이 얼마다? 36이다. 요렇게. 정리할 수 있고 따라서 K는 얼마? 그치? 6 또는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데 답이 두 개가 아닙니다. 아직 우리가 2, 4분면 위에 정확히 이놈의 중심이 있다는 걸 이용하진 않았어. 좀 이용했잖아요. 아니 그림은 이용했지. 근데 지금 얘가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중심의 Y좌표, 요 Y좌표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2, 4분면이니까 플러스 위쪽에 있어야겠죠? 그쵸? 따라서 얘가 플러스가 돼야 되는 상황. 즉 K는 무슨 값을 가져야 된다? 음의 값을 가져야 된다. 여기까지 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답이 두 개가 나오면 항상 조심해야 되고 마지막 필요한 정보를 다 썼는지 확인하면서 마이너스 6이라고 깔끔하게 답을 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오른쪽 문제를 보니까 이번엔 X축과 Y축에 접한다. 동시에 접한다는 얘기야. 2,1을 지나는 원은 두 개 존재한대. 정말 친절하시네요. 두 개가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림을 좀 그리면 되는데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이렇게 몇 가지의 경우가 있냐면 4가지의 경우가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에서 2,1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여기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되지 않을까요? 됐죠? 원을 좀 잘못 그렸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2,1이 있을 거냐? 2,1이 한 요 정도 있겠죠? 2,1이. 이놈을 지나는 원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데는 못 그리고 1, 4분면만 그릴 거야. 그런데 이 점을 지나는 원이 두 개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큰 원만 있는 게 아니라 작은 원도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작은 원. 그러니까 두 점을 지금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두 원을. 근데 두 원을 구하라고 해서 이 원 따로 구하는 게 아니라 사실 하나의 식으로 둘 다 구해지는 그런 원리예요. 왜? 아니, 이 커다란 원이든 이 작은 원이든 중심 자체를 세팅할 때 A, A, 반지름의 길이는 A다. 이렇게 세팅하겠죠. 역시 얘도 마찬가지로 중심이 A, A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A다. 이렇게 세팅을 하겠죠.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 열심히 문제를 풀면 두 원이 나와야지. 그게 정상이지. 그래서 표준형으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 주시면 이렇게 아주 초깔끔하게 원의 방정식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원을 잘 봤더니 모르는 게 A 하나밖에 없으니까 점 하나만 가지고도 A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 X에다가 2를, Y에다가 1을 툭 집어넣어서 성립을 해야 되니까 지금부터 얘를 전개만 해주면 되겠네요. A제곱 나오고 A제곱 나오는데 A제곱 있으니까 A제곱이 하나만 남을 것이고
2짠짠하면 마이너스 4a고 2짠짠하면 마이너스 2a니까 마이너스 6a가 될 것이고요. 상수항은 4, 상수항은 1이니까 얼마야? 5가 되겠죠.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답을 낼 수 있는데 여기서 얘는 조금 쉽게 만들어진 유제라서 이렇게 구구단을 열심히 외쳐서 a가 얼마라는 사실, 1과 5라는 사실을 그냥 알아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원의 중심 자체를 a라고 놓은 상태에서 요놈의 중심이 1,1인 거고 요놈의 중심이 5,5가 된 겁니다. 이렇게.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는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는 이 거리를 말하는 거고 이때 여러분들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써서 이 길이가 4루트이다. 이걸 보이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보이는 방법도 있지만 얘가 기울기가 얼마이기 때문에 1, 즉 y는 x라는 직선인 걸 이미 개념 시간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만약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필요 없이 이렇게도 문제를 푼 사람이 있겠죠. 기울기가 1이니까 두 변의 길이가 똑같을 것이고 이 길이는 4고 이 길이는 4니까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4루트 2 아니면 1대1대 루트 2 비율 관계를 써도 좋고요. 당연히 이런 식으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런데 가끔 문제를 풀다 보면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게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그냥 얘를 4라고만 해도 여러분들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됐죠? 그럼 만약에 이 문제는 답은 됐어. 답은 4루트인데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요것도 쉽습니다. 요건 어떻게 푸냐면 일단 A라는 게 인수분해가 안 돼서 근해 공식을 진짜 써도 되거든? 근데 근해 공식을 쓰기엔 너무 수학적으로 나는 싫어. 그래서 A라는 값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알파 베타고 베타를 더 크다고 이렇게 세팅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냥 요놈의 좌표가 두 점이 이렇게 있을 텐데 중심이 이 점의 좌표가 알파, 알파가 되는 거고요. 요놈의 좌표가 이제 베타, 베타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 길이를 구하는 문제로 바뀐단 말이야. 굳이 알파, 베타를 구하지 않더라도. 자, 그러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이 기울기가 1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니 이 길이를 베타 빼기 알파로 여러분들이 세팅할 수 있고 베타 빼기 알파로 세팅할 수 있고 이 길이가 루트 2에다가 베타 빼기 알파를 곱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팅할 수 있거든. 결국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길이가 이 길이니까 얘만 구하면 된다는 얘기죠. 베타 빼기 알파. 그럼 끝났네요. 어떤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는데 베타 빼기 알파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에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전체 제곱을 뺀 것이 4배의 알파 베타라는 이 식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적용시켜주면 똑같이 이 값을 얻어낼 수가 있고 계산 한번 해볼까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6이죠. 제곱하니까 36. 얘는 이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고요. 알파 베타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4. 16이 돼버리거든. 그럼 얘가 20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럼 얘는 루트 20이 돼요. 그래서 얘가 루트 20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됐죠? 맞나요? 됐니? 그러면 답은 뭐라고 제출하면 돼? 여기 이제 루트 뭐야 이거? 루트 40이니까 40은 2루트 10. 얘를 2루트 10이라고 하면 된다. 지금 선생님이 갑자기 멈춘 이유가 뭐냐면 왜 다르지? 당연히 다르지. 내가 문제 바꿨잖아, 얘들아. 여기를 지금 5였는 놈을 만약에 혹시 문제가 4로 나오면 이렇게 하고 문제를 바꿨으니까 당연히 답은 다르겠죠. 지금 엄청 당황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답을 낼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이 문제의 답은 얘예요. 아주 깔끔하게 A가 구해지는 그런 문제 되겠습니다. 됐죠? 뒤에 있는 유제도 여러분들이 잘 풀어보시면 충분히 연습이 가능한 그런 파트 되겠습니다. 됐죠? 하나만 더 풀고 시작하실까? 하나만 더 풀고. 여러분들 하나만 더 풀고 시작. 자, 표시의 4번 왼쪽 문제 보니까 원을 하나 줬어요. 완전히 오픈. 다 줬어. 중심도 주고 반지름도 주고. 중심은 살짝 안 줬지만 거의 오픈. 자, 두 놈이 외접하도록. 자, 외접한다는 얘기는 한 원이 이렇게 생겼으면 다른 원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두 원이 외접할 조건 식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의 반지름 하나 구해주시고요. 원의 반지름도 구해주시고요. 점과 점 사이 거리 이용해서 요것도 같이 구해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식을 만들어내면 되겠죠? 선생님, 얘 어떻게 구해요? 원의 반지름 하나가 2네요. 원의 반지름 하나가 3이에요.
그럼 이제 이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 얘만 구해주면 되겠죠? 요놈 구해주면 얘가 0,1이 중심이요. 얘가 3,a가 중심이었으니까 점과 점 사이 거리 이용해서 루트 x 차이의 제곱 9, y 차이의 제곱은 a-1의 제곱이라고 써야겠지. 이건 미지수니까. 이렇게. 됐니? 자,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이 잘 그려놓은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가장 긴 놈은, 가장 길죠? 뚜시. 짧은 거 두 개를 뭐 한 거랑, 더한 거랑 똑같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제곱 전개 좀 하지 마시고요. 9에다가 뭘 더해야 5가 돼. 그치? 여기 이제 루트 25가 돼야 되니까 요 안에가 16이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a-1의 전체 제곱이 16이 되고, 전개하면 안 돼요. 얘가 될 수 있는 것이 4 또는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바로 풀어줘야죠. 이렇게. 그러면 a가 될 수 있는 값은 5가 되거나 또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3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a 값을 구해주면 되는데, 문제에서 양수 a라고 했으니까 음수 안녕. 양수만 깔끔하게 답으로 제출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공식에 의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점과 점 사이 거리는 당연히 공식 써야 되고, 가장 긴 길이는 짧은 놈 두 개를 더한 거랑 어떻니? 이걸 여러분들이 식으로만 잘 써주시면 아주 깔끔하게 답을 낼 수 있어요. 자, 오른쪽. 두 원이 있다. 이번엔 내접한데요. 두 원이 내접할 조건 한번 구해보자. 그러면 두 원이 내접하려면 큰 원이 있어야 되고 작은 원이 있어야 돼. 그렇죠. 내접을 하려면 큰 원이 있어야 되고 작은 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큰 원의 중심 쿡, 작은 원의 중심 쿡. 그래놓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길이를 풀 세팅합니다. 작은 원의 반지름 좀 이렇게 밑으로, 큰 원의 반지름, 그리고 점과 점 사이 거리. 미안합니다. 내가 죽을 뻔했어. 이렇게. 풀 세팅을 한번 해주는 거야. 근데 선생님, 지금 여기 R을 모르는데 큰 원이 뭔지 작은 원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정보 몇 개 입력해 볼게요. 반지름 하나가 1이고요. 반지름 하나가 R이에요. 그런데 지금 중심 사이의 거리는 오픈을 해놔버렸기 때문에 중심 사이의 거리를 오픈했어요. 중심을 줬으니까. 0,0이라는 점과 2,0이라는 점을 완전히 오픈을 해놨으니까 길이를 구하면 그냥 이 정도는 암산이죠. 2죠. 이렇게. 됐나 여기까지? 자, 그럼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중심 사이의 거리가 2니까 얘가 2인 건 확실해졌어요. 됐죠? 그럼 짧은 원의 반지름, 긴 원의 반지름 그런 건 모르는데 이 1이 확실하잖아? 근데 그 1이 요건지를 말할 수 있지. 얘가 1이면 미친 거죠. 왜? 이 길이가 있는데 이 길이가 1일 수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뭘 수밖에 없다? 1이 여기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럼 끝났네요. 그림만 잘 그리니 정말 놀랍게도 쉬워졌죠? 2와 1을 더하니까 뭐가 돼야 돼? 3이 돼야겠죠. 얘가 뭐가 돼야 돼? 3이 돼야겠죠. 이렇게 깔끔하게 그림만 정확히 그릴 수 있으면 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됐죠? 뭐 절대값 붙이고 이런 공식들은 여러분들 전혀 쓸모가 없으니까 그림만 잘 그리고 조금만 생각해서 값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 밑에 유제 풀어보시면서 잠깐 쉬었다가 또 다음 이야기를 진행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필수 예제 5번. 5번 한번 보자. 왼쪽에 있는 문제를 보니까 두 원이 있다. 근데 원을 보니까 두 원이 완전히 오픈 상태예요. 그쵸? 두 원이 완전히 오픈이 돼서 여러분들 모르는 게 하나도 없는 상태인데 두 원의 교점이래. 두 원의 교점과 0,1을 지나는 원의 넓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원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 이건 개념 시간에 여러분한테 공식을 알려주면서 그 공식을 무조건 쓰셔야 한다고 선생님이 강조했던 것 같아요. 이건 공식을 써야 합니다. 그러면 작은 원, 뭔지 몰라요. 큰 원, 이렇게 원 두 개를 대충 그려놓고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원을 만들고 싶다. 이렇게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려주시면 되겠죠? 근데 그렇게 만들어진 원이 누구를 지나줘야 된다고 했으니까 0,1을 지나줘야 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원을 어떻게 만드는지 공식을 살펴봐야겠죠. 그럼 이 원을 만드는 방법, 이 원을 만드는 공식, 그 공식은 매우 간단해요. 일반형으로 만들어져 있는 두 원을 그냥 그대로 더하면 됩니다. 여기다 할게요. 근데 한쪽에다가 뭐 줘서? K 줘서 더하면 돼요. 됐나요? 그랬을 때 이 K를 구하기 위해 어떤 점을 줬다? 0,1을 줬다. 이렇게. 이 0,1 주지 않으면 이거 두 놈 지나는 원이 정말 많이 만들어져요. 이렇게도 만들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도 만들어지고 정말 많이 만들어지니까 이 0,1을 통해서 원 하나를 결정하세요. 이런 얘기죠. 그럼 그 원을 만들 때는 당연히 공식을 써야 되고 그 공식은 요 놈이다.
혹시 잘 모르시면 앞에 봐야 됩니다. 앞에 보시고 아, 이 공식이 있었지. 그럼 하고 이용해 주시면 돼요. 이건 무조건 공식을 이용해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K를 구하려면 요 원입니다. 이제 이 원이 0,1을 지나주면 되니까 X에다가 0 넣고 Y에다가 1 넣으면 돼요. 자, 그러면 0 더하기 1 빼기 0 플러스 K 괄호 열고 0 플러스 1 마이너스 0 마이너스 6 플러스 8 괄호 닫고 그놈은 0이다. 이렇게 아주 깔끔하죠. 요놈은 1이야. K하고 괄호 여세요. 두두두두둑 계산해 주시면 뚜시뚜시 2 3인가요? 이렇게 아주 깔끔하지 못하지만 K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돼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이제 여기다가 아우 죽겠네 마이너스 3분의 1을 넣어주시면 끝. 근데 항상 우리는 분수가 나오면 정말 죽고 싶으니까 일단은 양변에 마3 곱하고 3만 곱하고 시작하겠습니다. 3 곱하면 3x제곱 3i제곱 3 곱하고 있어 얘들아 6x 여기 3 곱하면 꺼지면서 마이너스가 살고 그대로 전개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6y 마이너스 8 기도할게요. 제발 틀리지 않기를. 자, 그러고 났더니 3x제곱에서 x제곱 빼니까 2x제곱 3y제곱에서 y제곱 빼니까 2y제곱 마이너스 6x 4x니까 2x 마이너스 2x 뚜시 6y 상수항은 마포.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원방이 나왔습니다. 문제에서 원의 넓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깔끔하게 약분까지 하고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y 마이너스 4 이렇게 원의 방정식 일반형 만들어 놓고요. 완전 제곱식 쓸 필요 없이 중심과 반지름 빨리 구하겠습니다. 반으로 쪼개면서 부호를 바꾸시고 반으로 쪼개면서 부호를 바꾸시고 이렇게 반지름은 그냥 구할 수 없고 제곱으로 구할 수 있고요. 제곱을 쓰면 4분의 1 제곱을 쓰면 4분의 9 눈에 보이는 상수항을 그냥 빼주니까 이번엔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그럼 계산을 해주시면 4분의가 되고요. 이렇게 하면 10인데 이렇게 하면 16이니까 26 선생님 반지름 구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놓고 살짝 문제를 다시 봤더니 원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반지름 제곱에다가 그대로 파이만 곱해주면 원의 넓이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뒤에 파이를 붙여서 원의 넓이가 4분의 26파이단데 약분이 되면서 2분의 13파이 이렇게 아주 촉깔끔한 원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오른쪽 문제 보니까 원 하나 오픈, 원 두 개 오픈, 둘 다 오픈. 원을 그냥 둘 다 오픈을 시켜놨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공통현의 방정식? 공통현의 방정식이 뭐예요, 선생님? 원이 있고, 원이 있어서 교점이 두 개 생기는데, 이게 이제 현이거든. 근데 얘가 현인데, 이 현은 이 원의 입장에서도 현이고, 이 원의 입장에서도 현이라서 얘를 사람들이 공통현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미 원 두 개를 완전히 오픈해놨다는 얘기는 이 두 점을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마음만 먹으면. 그러면 점 두 개만 있으면 직선이 구해주고 더 이상 정보 필요 없이 이 빨간색 직선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렇다고 요놈의 교점을 구하라는 얘기는 아니었고요. 이 녀석 역시 바로 앞에서 했던 요 내용.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원을 만들었던 거랑 똑같이 공식을 기억하면 되는데 공식 자체가 매우 쉽다고 했죠? 표준형 말고 일반형으로 두 원을 바꿔놓고 아무 원에서 아무 원을 그대로 빼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전개를 해서 표준형으로, 일반형으로 바꿀게요. x제곱 나왔고요. y제곱 나왔고요. 2짠짠하면 2x고 2짠짠하면 2y니까 이렇게 써주시고 상수항 1, 상수항 1. 여기는 3 조심하세요. 3 넘기면서 마삼.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일반형을 만들었고요. 또 하나의 일반형은 어차피 뺄 거니까 밑에 만들자. 시작. x제곱, y제곱, 2짠짠 마이너스 2x, 2짠짠 마이너스 2y. 상수항은 1이고 상수항은 1이고 넘어가면서 똑같이 이렇게 깔끔하게 두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 놓고요. 두 원의 방정식을 그대로 뭐 해주면 된다고요? 빼주면 공통현이 방정식이 된다고 했습니다. 잘 가. 빼주면 4x. 빼주면 4y. 상수항끼리 굿바이. 이렇게. 어머, 약분돼요. 자, 그러면 예쁘게 y는 뚜시. y는 마이너스 x라는 아주
귀여운 직선의 방정식을 얻었습니다. 아, 근데 직선의 방정식이 지금 저렇게 세팅이 되어 있네. 그럼 다시 넘겨서 x 더하기 y는 0이다. a는 얼마다? 1이다. b는 얼마다? 0이다. 이런 정보에 도달을 하겠죠. 여러분 개수 비교해주면. 그래서 답은 두 놈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4번 저렇게 아주 깔끔하게 답을 내버립니다. 됐나요? 공통연의 방정식은 일반형으로 두 원을 예쁘게 정리를 하고 아무 원에서 아무 원이나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항상 일반형을 만들 때는 최고차항 x제곱과 y제곱의 개수를 다 1로 동일시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밑에 유제 깔끔하게 풀어보면서 계산 연습 한 번만 더 하세요. 됐나요? 자, 필수예제 6번 한번 보자. 두 원이 있다. 두 원을 오픈했어요. 그리시면 되겠죠? 왼쪽 원, 오른쪽 원. 됐죠? 문제는 두 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만나게 그리신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이 두 점 사이 거리, 예구하는 거네? 얘를. 그냥 이거 하지 뭐, 이렇게. 이렇게 하지 뭐. 상관없죠, 여러분. 공통연의 방정식을 구해버리면 문제가 좀 해결이 쉬울 것 같아서 일단 공통연의 방정식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연의 방정식 어떻게 구하냐면 일반형으로 되어 있는 두 원이 있으니까 빼주시면 돼요. 자, 그대로 빼주면 여긴 6x인데 여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6x가 될 것이고요. 여기 마이너스 4y인데 마이너스 4y를 빼니까 없어지네? 없어져요? 그 다음 마사에서 이제 마이너스 16을 빼니까 이제 뒤에가 12가 될 것이고 그놈은 0이다. 공통연의 방정식이 조금 이상해요. x는 마이너스 2처럼 만들어지네. 자, 여러분 x는 마이너스 2가 뭐야? x가 마이너스 2인 놈들 다 모아놓는 거니까 얘가 그냥 x는 마이너스 2가 되고 이렇게 여기 위에는 모든 점들이 전부 다 x가 마이너스 2다 그런 뜻이야. y는 상관없고. 자, 그러면 이건 좀 쉬운데요. 이놈의 중심 한번 구해보자. 원의 중심 한번 구해보면 마이너스 3,2가 돼요. 반으로 쪼개서 부호 바꾸고 반으로 쪼개서 부호 바꾼다. 요 녀석 역시 중심 한번 구해보니까 반으로 쪼개서 부호 바꾸고 반으로 쪼개서 부호 바꾸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반으로 쪼개서 부호 바꾸면 이렇게 됐죠? 그럼 실제로 그림이 여기가 이제 몇 컴마 몇이냐면 마3,2가 되고요. 요 원의 중심 자체가 0,2가 되네요. 이렇게. 됐죠? 그럼 요 놈을 두 놈을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여러분들 여기가 이렇게 당연히 공통연이니까 수직으로 만나야 된다는 걸 알고 자, 높이가 두 점의 높이가 똑같잖아. 그러니까 x축이랑 지금 평행하는 선이 되고 얘는 당연히 y축이랑 평행하는 선이 되고 딱 맞아떨어진 거죠. 계산 실수 안 했다는 거야. 자, 그때 선생님 뭐 해야 돼요? 자, 이 길이는요 이 중심과 중심을 연결한 선에 의해서 정확히 수직 2등분 됩니다. 그러니까 한쪽 길이만 구해서 2배 하면 되는데 이 길이를 구하려면 여러분들이 한쪽 원의 반지름은 알아야 돼. 이쪽이 더 쉽나? 이쪽으로 해야지. 얘가 되게 쉬우니까 여기서 이제 반지름의 제곱을 구해보시면 제곱하고 제곱하면 4죠? 이렇게. 그리고 눈에 보이는 상수항을 그대로 빼주는 거니까 얘가 이렇게 20이 돼요. 그럼 반지름은 이제 루트 20이 되니까 요 길이 자체를 루트 20으로 여러분들이 세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길이가 원래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통해서 이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얘는 좀 특수한 경우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니까 그냥 2라는 걸 바로 알아낼 수가 있네요. 이렇게. 됐죠? 이건 좀 특수한 경우. 원래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써야 됩니다. 하지만 얘는 좀 특수한 경우니까 그냥 바로 길이를 구할 수 있고.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이 길이를 구하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바로 무슨 고라스? 피타고라스를 써주면 되겠죠. 여기가 수직이니까. 그럼 요놈 제곱하면 20이고요. 요놈 제곱하면 4니까. 20에서 4를 빼니까 얼마야? 16. 그놈의 루트 씌우니까 요 길이가 얼마? 4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우리는 요 길이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이까지 같이 요 길이를 구해주는 거니까 여기다 그대로 몇 배? 2배 하시면 되겠죠. 전설의 답, 페어. 이렇게 8이라고 답을 내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깔끔하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버렸습니다. 공통연의 방정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길이를 왼쪽에서 찾을 수도 있고요. 오른쪽에서 찾을 수도 있는데 선생님은 딱 보자마자 이 0,2라는 게 좀 쉽게 느껴져서 그래서 오른쪽에서 한번 이야기를 진행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왼쪽만 하는 게 아니야, 얘들아. 딱 보고 여러분들이 좀 더 효율적이고 빠른 쪽이 어딘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아시겠나요? 자, 밑에 있는 유제 풀면서 공통연이 뭔지 확실하게 알아보도록 하세요.
자, 넘겨볼까요? 마지막 필수 예제 7번 맞나요? 아니죠? 아쉽네요. 필수 예제 7번. 7번의 왼쪽 문제 한번 보자. 점 A를 완전히 오픈했고요.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5다. 그러니까 원도 오픈했어요.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뭐야 이거? 뚜시! 원을 줬어요. 중심이 0,0입니다.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인가요? 5네요. 원을 완전히 줬어. 근데 8,6이 어느 쯤에 있냐면 한 이쯤에 있어. 왜냐하면 여러분들 눈썰미가 있으면 이걸 딱 보자마자 이 길이가 바로 얼마라는 사실을 10이라는 사실을 그냥 알 수 있습니다. 됐죠? 6대 8대 10이라는 전서의 비율이 있잖아. 그치? 아니면 뭐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도 여러분들 얘가 10이라는 사실을 그냥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냐면 이게 A거든? 근데 원까지의 거리? 원까지의 거리? 뭔 소리야? 원 위에 점이 있을 거 아니야? 이런 길이. 원 점이 여기 있으면 이런 길이. 이런 길이들 중에서 가장 뭐한 값과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을 구하래요. 선생님, 저건 컴퓨터가 아닌데 이거 모르는데요?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길이보다 언제나 이 길이가 가장 짧아요. 근데 선생님, 이 길이가 가장 짧다고 어떻게 여길 수 있죠? 대충 뭐 가장 짧게 그린다? 그게 아니라 A라는 점에서 원의 중심까지 쭉 일직선으로 연결을 했을 때 그때 여기에 점 P가 있으면 이 길이가 제일 짧고요. 여기에 점 P가 있으면 이 길이가 가장 깁니다. 이 세상에 이 길이보다 더 짧은 길이는 없고요. 이 길이보다 더 긴 길이는 없습니다. 됐나요? 여러분들이 중심에서부터 A까지 쭉 연장을 시켜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 길이가 가장 길고 이 길이가 가장 짧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자, 이것도 원래 설명하고자 하면 되게 길어요. 원이 있는데 원에서 어떤 점에서 이렇게 접선을 이렇게 주는 거야. 근데 접선을 이제 좀 뒤에서 배우긴 할 텐데 그럼 중심에서부터 얘한테 이렇게 그대로 쭉 한 거잖아, 지금. 맞지? 그럼 여기에 지금 A가 있는 상태야. 지금 이 상황이야, 지금 이 상황. 그쵸? 원에서부터 이렇게 A한테 줬을 때 여기서 무슨 선을 그어보면 접선을 그어보면요. 여기가 수직이고요. 절대로 이 길이보다 더 짧은 길이는 만들래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 접선이라는 것은 원을 이렇게 얹어놨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림을 그리든 무조건 이 길이보다 길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뭘 주면, 그렇지, 이렇게 접선을 주게 되면 얘를 연장시켰을 때 여기에 수직이 되고요. 이 길이보다 더 긴 길이는 아무리 노력해도 만들 수가 없다. 이게 원리인데 뭐 이 정도는 뭐 그냥 문제 딱 보자마자 이게 제일 짧고 이게 제일 길잖아 라고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믿어도 상관없다. 단 좀 더 심화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정확히 맞다고 우기고 싶으면 이 개념을 좀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내용은 원의 접선 쪽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룰 거니까 지금은 한 요 정도, 그냥 제일 짧다, 제일 길다,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길이가 10이라고 했으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5니까 이거 얼마야? 5. 이 길이가 10이라고 했는데 가던 길 마저 가서 반지름 추가시키니까 가장 긴 길이는 얼마야? 15. 따라서 가장 짧은 길이 5, 가장 긴 길이 15. 가장 긴 길이에서 가장 짧은 길이 빼라고 했으니까 답은 얼마다? 그치? 10이다. 이렇게 깔끔하게 답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뿅! 자, 오른쪽 문제 보니까 또 원을 줬어. 원 위의 점에서 직선 이거에 이르는 거리의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 자, 방금 문제는 뭐였냐면 원을 주고 점을 하나 주고 가장 짧은 길이 가장 긴 길이 이걸 물어봤다면 이번엔 원을 주고 직선을 주고 가장 짧은 길이 가장 긴 길이를 물어보네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원을 오픈해서 줬는데 일단 일반형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중심이라는 정보 구해놓고 반지름도 제곱으로 구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의 중심은 보면서 반으로 쪼개면서 부호 바꾸고 반으로 쪼개면서 부호 바꾼다. 원의 중심을 알았으니 반지름의 제곱을 구하는 방법은 제곱해서 두 놈을 더해주고 눈에 보이는 상수를 그냥 그대로 빼주면 돼요. 됐죠? 그럼 얘가 얼마인가? 8인가요? 이렇게. 루트 8이다. 됐죠? 자, 그러면 중심이 이제 1,3이라는 걸 알았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냐면 이런 길이 물어보는 거야. 야! 이런 길이 중에 가장 뭐한 길이. 그치? 긴 길이와 짧은 길이. 자, 똑같은 얘기입니다. 얘를 그대로 여기다가 수성의 발을 내려주시면
그리고 연장까지 시켜주시면 가장 짧은 거 그리고 가장 긴 거 똑같은 개념이죠. 그렇죠? 이때가 가장 짧고 이때가 가장 길다라는 이런 논리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직선을 아예 그냥 오픈으로 줘버렸고 그 직선을 한쪽으로 넘겨서 아주 보기 좋게 일반형으로 만들게요.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해야 되거든.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해서 이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 직선의 방정 시간에 배웠습니다. 루트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2 마이너스 1,3을 여기다가 대입하면서 무슨 값? 절대값 계산해주면 마일, 마3, 마일의 절대값 이렇게. 그럼 요놈이 5거든요. 됐죠? 뭐 보기 좋게 얘를 유리화 시켜주면 2분의 5루트 2가 되겠네요. 이게 2분의 5루트 2가 됩니다. 이렇게. 됐죠? 근데 아까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였어? 반지름의 제곱이 이제 8이었으니까 좀 계산을 좀 하려면 반지름은 루트 8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여기 루트 2가 있으니까 얘를 이제 2루트 2로 바꿔주시면 계산이 조금 더 낫겠죠?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다? 2루트 2다. 이렇게. 그러면 가장 짧은 길이는 여기인데 2분의 5루트 2에서 2루트 2를 빼니까 2분의 1루트 2가 될 것이고요. 가장 긴 놈은 여기다가 그대로 2루트 2를 추가시켜주면 되니까 2분의 9루트 2가 되겠네요. 이렇게. 됐죠? 2분의 5에다가 2를 추가시키니까 2분의 9가 된다. 이렇게. 그래서 가장 짧은 놈, 가장 긴 놈 두 놈을 구해놨고요. 문제에서 두 놈을 곱한 다음에 심지어 4까지 한 번 더 곱하라고 했으니까 둘이 곱해주면 4분의 9 루트 2끼리 곱하면 2 거기다가 4까지 같이 곱해주라고 했으니까 약분되면서 에블바리스 29 18 이렇게 아주 자주 나오는 C8이라는 답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좋네요. 자, 이렇게 해서 필수 예제 7번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이제 뒤에 이제 유제도 여러분들이 풀면서 자, 유제 풀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기계적으로 위에서 어떻게 했는지 다 인지하고 밑에 거 풀 때 그냥 쫙쫙쫙쫙 계산만 하지 마시고요. 모든 문제를 풀 때 전부 다 뭐 하자고요? 그림 그리시자고요. 선생님 근데 위에서 똑같은 얘기인데요. 똑같은 얘기예요. 책 자체를 이렇게 만드시면 어떡해요. 그래서 내가 추천했잖아. 필수 예제가 있으면 밑에 유제를 제발 그냥 쫙 풀지 마시고요. 선생님이 필수 예제를 쫙 설명하듯이 여러분들도 유제를 한 라인만 푸시고 그 다음 또 라인 또 푸시고 그 다음 또 라인을 푸셔야 사고 과정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목소리가 좋네요. 됐죠? 그런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적용을 시켜야 모든 문제집에서 다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원의 방정식을 공부를 한다 그러면 이 필수예제 7번을 개박살 낸다가 아니야. 응? 이게 지금 개념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개념을 확실하게 숙지를 하기 위한 방법은 뭘까? 바로 가로 라인으로 풀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좀 풀지 마세요. 응?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면 되죠. 그거 되게 힘들어, 얘들아. 그렇게 만들면 되게 이상해. 책이 되게 이상하고 모양이 안 좋아요, 모양이. 그리고 가로로 푸는 게 가능한 학생들이 있지만 이게 정말 안 되는 학생들이 있거든. 그런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되지 않니? 그래서 책은 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추천입니다. 강요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필수예제 7번 마무리했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유제 풀면서 완벽한 계산을 해주세요. 대망의 필수예제 8번 마지막 유형 되겠습니다. 보니까 이제 자취라는 얘기를 본격적으로 할 거고요. 자, 이것도 앞에서 보기 해서 개념 설명할 때 좀 많이 했던 건데, 자, 2대1로 내분한 점. 원래 2대1로 내분한 점을 구할 때는 식으로, 관계식으로 해서 자취를 구하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쓸 수가 있어. 아폴로니우스 원이요? 선생님 뭔데요? 이게 지금 마이너스 2,0이고 1,0이라서 생각보다 굉장히 쉬운 점이 돼요.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높이가 똑같죠. 그리고 그 높이가 0이라서 X축 선상에 그냥 있어 버립니다, 얘가. 자, 그랬을 때 점피를 찍을 건데 점피를 아무 데나 찍지 말고 2대1의 비율을 갖도록 점피를 찍다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점피가 찍혀지는데, 만약에 이 두 점이 너무나도 찍기 쉽고 얘네들을 가지고 몇 대 몇으로, 그렇지, 2대1로 내분하는 이 점이 너무나도 구하기 쉽다면, 실제로 이 길이는 3인데 이게 2대1이 돼버리면 이 길이가 그냥 1이 돼버릴 거 아니야. 요놈의 좌표가 그냥 0,0이 돼버리거든.
이렇게 내분점이 굉장히 쉽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2대1, 요 점이 2대1, 그러니까 1대1, 이 길이가 3이니까 가던 길 3 마저 가시면 이 점, 외분점 역시 굉장히 찾기 쉽다면, 그러면 관계식을 이용하는 것보다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걸 써서 바로 원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 그 원은 이 두 점을 뭘로 하는, 그치,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이 되는데, 얘가 0,0, 얘가 4,0이니까 중심이 2,0으로 매우 쉬워지고, 반지름의 길이는 보자마자 2라는 걸 그냥 할 수 있으니 원의 방정식은 중심이 2,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인 2인 원입니다 라고 바로 자취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아폴로니우스의 원이에요. 만약에 이 개념을 모른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뭐 해야 됩니까? 이 점을 A, B라고 놓고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몇 대 몇이다? 2대 1이다. 점과 점 사이 거리 쓰고 열심히 졸라게 전개를 하면 얘랑 똑같은 결론에 도달을 합니다. 물론 이때는 여기가 A고 여기가 B로 표현이 되겠지. 답을 제출할 때는 눈에 보이는 A를 X, 눈에 보이는 B를 Y라고 제출을 해주시면 되니까 뭐 계산 과정은 똑같고 답은 똑같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라고 했죠?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항상 쓰라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내분점과 외분점이 굉장히 빨리 구해진다, 정말 쉽게 구해진다, 그러면 쓰세요. 근데 내분점, 외분점을 구했는데 막 분수 나오고 막 난리가 날 것 같아. 그럼 쓰지 마시고. 아시겠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경험으로 터득을 하셔야 되니까 직접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됐죠? 자, 이번에는 원점오와 원점오 점이 하나가 있고요, 원이 있다. 그럼 점P에 대해서 선분 OP를 1대3으로 내분하는 점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이게 뭐야? 원점이 있으니까 여러분 X축 Y축 잠깐 그릴게요. 근데 여기 4,6이 있네. 4,6가 한 이 정도 있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20 정도 되고 뭐 대충 그냥 그립니다. 이렇게 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 원 위에 점이 이렇게 있는 거야, P가. 근데 문제가 OP를 몇 대 몇으로 1대3으로 내분한 요 점? 이 점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라고요? 아니 P가 여기 있으면 괜찮은데 P가 여기 있으면 괜찮진 않죠? 그럼 또 이거 1대3이잖아. 이렇게 이 점? 이 점? 이 점? 뭐 이렇게 되겠나? 이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합니까? 모릅니다. 옛날에 아주 옛날 아주 옛날은 아니야. 지금 그렇게 나이를 처먹진 않았는데 선생님 고등학교 때는 이걸 구하는 되게 참신한 방법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단원이 바로 행렬이라는 단원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빠졌죠. 그게 이제 대학교에 가면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이과생들이라면 전부 다 배우게 되는 뭐 선형대수학이라는 그 어떤 전공 과목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행렬을 배우면서 이런 얘기들을 조금 진행할 수 있어. 근데 거기서도 이런 얘기는 잘 배우지 않아요. 변환 쪽 얘기는 고등학교 과정, 고급 수학에 여러분 행렬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닮은 변환이라고 있거든. 그 닮은 변환을 통해서 이제 1대 뭐 3 이런 것들을 좀 배우게 돼서 거기서 이제 바로 자취를 구할 수도 있는데 지금 얘는 그거 하면 안 돼, 얘들아.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거를 1대3으로 내분하는 점의 자취를 지금 생각하고 있을 겨를이 없다고요. 이런 거 공부한 적 있나요? 선생님 개념 시간에 졸라 중요하다고 설명했나요? 안 했죠. 자취는 의미 해석을 하는 문제가 있고 식으로 푸는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의미 해석은 정말 딱 보자마자 의미가 생각이 나요. 그냥 바로 보입니다. 굉장히 쉬워요. 그런 것만 의미 해석을 하고 조금이라도 복잡하다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한다면 무조건 관계식이 짱이다. 지금 이거를 여러분들이 컴퓨터가 아닌데 이거 언제 이거 의미 해석을 하고 있어? 이게 닮은 변환인데 정말 여기 P가 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1대3 이런다고요 지금? 그래서 적당히 점 몇 개 찍어가지고 이게 원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한다고? 자, 만약에 이 문제가 서술형으로 나왔어. 이딴 식으로 풀었어. 바로 감점입니다. 선생님이 괘씸해서 답 점수를 안 줄지도 몰라요. 야, 너 이게 원인지 어떻게 알아? 네가 봤어? 네가 봤어는 좀 그렇고. 선생님이 그렇게 유치하진 않으실 거고 얘야, 이건 정확한 풀이가 아니란다. 자네는 찍었어. 이렇게. 그래서 답 점수만 줄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느낌상 여기 원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라는 거 여러분들 어느 정도 예측은 되겠죠? 그쵸? 근데 얘를 이렇게 원일 것이다 라는 추측성 풀이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풀어야 되나? 이 점을 그냥 Q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은 요 점의 자취를 구하는 거니까 그냥 A, B라고 놓는 거야.
요까지 괜찮나요? 요 귀여운 친구를 A, B라고 놓은 다음에 이제 멋진 풀이, 소중한 풀이, 귀여운 풀이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A, B라고 놓는 순간 바로 우리의 목표는 딱 하나. A와 B의 관계식을 세우자. 그러면 지금 요 P라는 점이 지금 원미의 점이니까 요 귀여운 친구를 X, Y라고 놔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있는 XY와 여기 있는 XY가 이제 동일시가 되겠죠. 이제 여러분들은 요 X랑 Y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A, B의 관계식을 만들어내면 되는데 O, Q, P의 관계가 1대 3이라고 했으니까. 그쵸? 자, 요것도 이제 내분점을 이용하면 좀 편한데 이건 암산이 돼요. 이게 0,0이기 때문에 얘가 X, Y면 요놈의 좌표는 1대 3, 다른 말로 1대 4잖아. 이걸 4라고 했을 때 이건 1이니까 얘네들의 좌표를 전부 다 뭘로 나눠주기만 하면, 그렇지, 4로 이렇게 나눠주기만 하면 바로바로 A, B의 좌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0,0이라는 특수한 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분점 구할 때도 이게 1대 3이면 1대 4니까 바로 자식아 얘를 4로 나누고 4로 나눈다. 이 정도는 보이겠죠?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잘 안 보이는 사람들은 여러분 내분점 구하세요. 그럼 끝나는 거 아니야? 그쵸? 잘 안 보이는 사람은 내분점 구하면 되는 거. 이게 그냥 바로바로 자연스럽게 되는 사람들은 지금 선생님처럼 이렇게 내분점을 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A라는 놈은 4분의 X가 됐고요. B라는 놈은 4분의 Y가 된 거야. 우리의 목표 뭐라고요? A와 B가 식에 있어야 돼. 근데 우린 X랑 Y를 알아요. 그래서 X 자리에다가 그대로 뚜시 4A 집어넣고 Y 자리에다가 그대로 4B를 집어넣고 집에 가겠습니다. 집에 갈게요. 그대로 투척하면 끝나요. 됐죠? 자, 투척 시작. 4A 집어넣으면 4A-4 이렇게 플러스 4B 그대로 투척. 오예, 이렇게 그래놓고 나서 전개하는 아주 귀여운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이미 이거 자체가 원의 방정식이랑 모양이 굉장히 흡사하니까 표준형이잖아. 또 이 상태 그대로를 16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됐나? 16으로. 왜 16으로 나누냐면 이게 이제 4A보다는 뭐가 좋아? A가 좋잖아. 그럼 4로 나누면 되죠, 선생님? 아니지. 이게 제곱 안에 있으니까 4로 나누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4로 나눈다 하더라도 전체는 뭘로 나눈다는 개념이야? 16으로 나누는 개념이니까 일단 16으로 나눠서 얘를 이렇게 4를 없애주면 돼요. 얘도 16으로 나누면 되는데 16으로 나눈다는 것은 괄호 안에서 4로 나눈다는 의미니까 얘가 이제 뭘로 바뀌고 2분의 3이 되겠죠. 4로 나누니까. 그쵸?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제곱 밖에 있으니까 16으로 그대로 나눠주면 약분이 되면서 얼마? 4분의 5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보다 깔끔하게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냈습니다. 답을 제출할 때는 A 자리에 X를 다시, 그 다음에 B 자리에 Y를 그대로 집어넣어서 아주 깔끔하게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내세요. 이렇게. 저 정도만 해도 굉장히 깔끔한 답이겠죠. 저거보다 더 깔끔한 답은 내가 봤을 때 없어. 이거 전개해서 일반형으로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놔두시면 됩니다. 중심 바로 보이죠? 1,2분의 3.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4분의 5 아니면 2분의 루트,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에 대한 어떤 뜻부터 시작해서 주요했던 몇 가지, 그리고 아폴로니우스의 원, 그리고 자취까지 여러분들 공부를 했고요. 다음 단원에서 이제 원이랑 누구랑 같이 할 거야? 그렇지, 직선이랑 같이 신나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4단원 원의 방정식 열심히 하세요.